상상 이상. 상상을 초월하나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여자친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싫어. 그럴 생각하시. 자존감도 이거 데이터를 다 했는데 엄청 높아져요. 네, 여러분, 키가 커지는 수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키 연장술의 원탑 글로벌 대가이신 이동훈 박사님 모시고 키 연장 수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훈입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뼈의 길이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가장 정형외과다운 수술이네요. 정형. 그렇죠. 그래서 이 정형외과가 올소 페디아트릭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소가 똑바로 세우다. 패디는 이제 소화. 이 시초가 어린아이들의 휘어진 뼈를 똑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정형외과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의 로고를 보면 올소페딕 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휘어진 나무를 옆에 해서 잡아주고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저 올소페딕 트리가 멋있네요. 네, 우리 정형외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리 길이가 다르면 네. 짧은 쪽을 늘리면 이제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네. 양쪽을 같이 늘리면 키가 커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휘어진 것들을 이제 바로 뼈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키가 커지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뼈가 되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잡아당기거나 뭐 이렇게 비튼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 뼈가 부러지면 네. 거기에 새로운 뼈가 생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의 길이나 모양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일부러 뼈를 좀 과격하게 말하면 부러뜨리는 거고 부드럽게 말하면 금을 내는 거죠. 섬세하게 금을 그렇죠. 내서. 섬세하게. 네. 인위적으로 뼈에다가 금을 내고 이거를 조금씩 어떤 기계를 걸어서 잡아당기면 그 사이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거든요. 부러졌을 때처럼. 그게 굳기 전에 조금씩 당겨가지고 연두부처럼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얻죠. 네.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있으면 뼈가 단단해지는 그런 이제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뼈를 늘린다고 해서 뼈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주변에 네. 근육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뼈 길이의 뭐 20% 안에서 해야 합병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약간 한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필요하면 더 늘릴 수는 있죠. 뼈 길이의 20% 그러니까 잘 와닿질 않는데 전체 키로 따졌을 때 몇 센치 정도 키울 수 있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치료 목적, 네. 길이가 다른 하지부동 네, 이런 네. 거 치료할 때는 그런 리밋과 관계없이 합니다. 네. 하는데, 필요한 만큼. 그렇죠. 네. 이제 키 때문에 하는 거는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종아리든 허벅지든 보통 한 6cm 정도를 평균으로 하고 많이 가면은 한 7cm 이 정도로 잡고 있죠. 그 정도가 좀 안전한 수준이고 네. 나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 특징이 뭐냐면 키 수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 수술하시기 전에는 본인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도 안전한지 궁금해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수술이 끝나고 연장하면서 심리 상태가 변해요. 네. 어떻게 해요? 이제 자꾸 욕심을 내세요.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6cm까지 오면은 5mm만 더 할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7까지만 할게요. 네. 7하고는 더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수술 전에 단기적으로나 특히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수술을 잘 해야 되고 연장하는 기간 동안 재활 운동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근육이 늘어나야 되니까 네. 환자의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거를 해야 되고 3번째는 지나치게 늘리지 말자. 네. 3가지. 의사, 환자 재활, 목표 설정. 이 3가지가 잘 되면 장기적으로 걱정 없다 말씀을 드리죠.
과유불급이네요. 네,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일상생활로 복귀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종아리는 6개월 이상 걸리고요. 허벅지는 뼈가 굳는 데까지 4개월 정도 걸려요. 되게 놀랍죠. 4개월이면 그냥 다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뼈가 돼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 우리 허벅지 뼈 부러지면 그렇죠. 골절 때도 붙는데 4개월 걸리잖아요. 네, 근데 6cm 늘리고 그 뼈가 붙는데 4개월 걸려요.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어 다닐 때까지 되는 게 한 6, 7개월 걸려요. 완전히 좀 일상생활 하기까지는 조금 몇 개월이 더 더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겠죠. 네, 그 상당히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게 키 수술이 워낙 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찾아보면은 네. 막 엄청 위험한 수술이고 평소에 못 걸어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루머처럼. 예.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받은 분들이 그렇게 진짜 심각한 합병증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골 연장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는 수술이죠. 네. 근데 어쨌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키가 크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상 이상. 상상을 초월하나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세요.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네,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반드시다 말씀도 하시고. 와,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시는 신의 손이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그 스포츠 능력이 회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네. 궁금증.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자존감이나 네. 자신감이 향상되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네, 네, 네. 또 얼마나 지속이 될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사지 연장술하는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네. 했을 때 그때 제가 강의를 한 개인가 두 개를 네. 하고 발표를 한 8개, 9개를 가지고 와. 왔어요. 한 번 학회에서요? 네네. 그때 제가 최우상을 받았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그 받았던 게 네네. 그때 대상은 종아리였어요. 그래서 2년째 관찰을 해보니까 3개로 나눴어요. 그냥 일상생활, 그다음에 가벼운 스포츠, 아주 격렬한 스포츠. 네. 일상생활 거의 100% 가까이, 네네. 가벼운 운동은 90% 이상, 네. 격렬한 운동은 70%. 70%. 그러니까 본인 느끼기에 내가 수술 전이 100이었다고 그러면 70 정도 되는 것 같다. 허벅지는 제가 그 논문으로 내진 않았지만 거의 100% 오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격렬한 운동에 있어서도 회복이 좋고 네. 자존감도 이거 데이터를 다 했는데 엄청 높아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신발도 뭐 차도 새 거 하면은 되게 기분 좋은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덤덤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가끔 되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임플란트 안 빼고 계시다가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빼러 왔다 하시는 분,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직도 좋으시냐 물어보면 네. 지금도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그 모수가 많진 않아서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좋대요. 네. 권장하시기는 몇 살 정도까지?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2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 10대.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10대라도. 네. 그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막 한 살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급하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20살에 하거나 뭐 27살에 하거나 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간격으로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근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김범수 교수님도 네, 근육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네. 20대보다는 30대가 조금 떨어지고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 제가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전에는 뭐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된다면 그거 왜 해야 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뻣뻣해. 웃지? 저도 그래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요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몇 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면 이게 근육의 신축성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50을 그런 의미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고 50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막 없던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런 치료는 정말 독보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 병원에서는 1년에 몇 분 정도가 이런 수술 받으세요? 뭐 최소한 200명 이상은 돼요. 1년에 200분이요? 네.
와,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는 좀 드물 것 같은데. 드물죠. 예. 어, 네.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네. 제 수술 볼륨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많이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심각한 합병증은 제로여야 된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네.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비결은? 비결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네. 모든 수술이 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칙들도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해부학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손이 좋아야 되고, 네. 수술실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맞아요. 네. 까칠함과 그렇죠. 네. 강박이 있어야 네, 되죠. 네. 사람 좋은 서전은 좋은 서전이 되기가 힘들어요. 되게 강박적이라야 되고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한 또 시스템도 중요할 테고요. 예. 내 자식이라면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질문은 실제로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툭 물어보시거든요. 네 자식이라면 시킬 거냐? 그렇죠. 딱 그 네. 말이죠. 네. 예. 제가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도 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지금까지도 대답인데 안 시키고 싶다 그랬어요. 네. 예. 질병이라도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질병도 아닌데 수술을 해서 키를 늘린 다음에 안 시키고 싶죠. 제 아이들이라도. 이게 사실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성형수술이에요. 예.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를 가지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저도 시켜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오로지 키가 커야만 해결이 됩니다. 커져야만 커지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 해결이 돼요. 행복해하세요. 네, 정신이 바뀝니다. 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 자식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그런 수술이다. 내 컨트롤 밖에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럼 못하죠. 못하죠. 네. 네. 제 자식이면 일단 하겠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겠지만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네. 수술이 아니면 이 아이의 마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제가 하겠죠. 참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동훈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키크사 TV 그리고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 2개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나거나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변형 또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발편한 세상 우리 김범수 교수님 구독자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후배지만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분입니다. 발편한 세상 구독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